이번 시간에는 그 채널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고급 채널 과정이 되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지금 대리석과 같은 그 질감이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에 채널을 이용을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뮤직박스라는 글자에 효과를 줘서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글자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글자를 써주시고요. 도큐먼트를 클릭해서 글자의 크기를 조금 더 작게 조절할게요. 이 글자의 자간이, 그러니까 글자 사이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죠. 글자의 자간이 지금 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넣고요. 글자 색상이 보라색이라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기 편하시라고 글자 색상을 제가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뮤직박스라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한 개만 크게 들어가도 될 거고, 똑같은 글자나 서로 다른 글자가 여러 개의 화면상에 있어도 되겠죠. 저 여기서 하나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뮤직박스라고 글자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를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에서 이미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셀렉션 만드시고요. 채널로 가세요. 채널에 가셔서 아래쪽에서 뉴 채널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알파 1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검정색 뒷배경이 되면서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셀렉션이 되어 있죠. 이때 일단 하얀색을 채워주시고요. 지금 알파 1에 뮤직박스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화면에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 원본은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알파 1을 카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1을 카피시키면 알파 1 카피라는 채널이 새로 생기는데요. 여기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셔서 문자의 셀렉션을 살려주세요. 글자 셀렉션을 살려놓으신 다음에 먼저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은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터를 적용을 해줄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이 필터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도형을 글자를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글자를 셀렉션을 만드신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필터를 적용을 해서 얼마든지 다른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먼저 필터를 클릭을 해보시면 노이즈가 보이실 거고, 애드 노이즈. 이 애드 노이즈의 값을 일단 저는 한 160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운트 값을 160%라고 주고, 오케이. 그러면은 글자의 안쪽으로 뭔가 점 같은 게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타일라이즈에 있는, 픽셀레이트에 있는, 크리스털라이즈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셀 사이즈는 저는 일단 35로 줄 거거든요. 여기서 셀 사이즈를 밑으로 좀 더 떨어져 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흰색 부분이 많이 작게 들어가게 되죠. 전 효과를 조금 많이 주기 위해서 셀 사이즈의 값을 약간 올려서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35라고 타이핑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필터에서 스타일라이즈 안에 있는 그로잉 엣지라는 걸 선택을 해줄 텐데요. 그 문자의 바깥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걸 주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탈라이즈 효과를 줬기 때문에 흰색 부분과 회색 부분, 검정색 부분이 글자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필터에 있는 스타일라이즈 그로잉 엣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그 글자의 바깥 외곽 테두리 하얀색 되어 있던 테두리 부분으로만 이렇게 흰색이 들어가는 것처럼 되죠. 여기서 엣지의 그 가로값이라든지 브라이트니스나 스무스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그냥 기본값 그대로 놓고 OK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컨트롤 H를 눌러서 잠깐 셀렉션이 안 보이게, 컨트롤 D하고 컨트롤 H는 틀린 거죠. 컨트롤 D는 완전히 셀렉션을 해제해 주시는 거고, 컨트롤 H는 셀렉션이 되어 있긴 한데 화면상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가려주는 거고요. 여러 가지 효과를 줘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 다시 컨트롤 H에서 보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글자의 어떤 일부분에 하얀색이 나올 수 있도록 효과를 줬고요. 그 다음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카피를 할게요. 알파1 카피라는 걸 카피를 해주시면은 알파1 카피 2라는 게 생기죠. 그럼 이렇게 셀렉션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해제하지 마시고요. 셀렉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선택 영역 반전하는 컨트롤 I를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영역을 반전하는 건 컨트롤 쉬프트 I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할 컨트롤 I라는 거는 인버트라고 해서 반대로 이제는 셀렉션을 해제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조금 전에 이렇게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그거를 인버트를 이용을 해서 반전을 해줬더니 흰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검정색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검정색이나 회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하얗게 되는 거고요. 그죠? 반대로 흰색 값을 갖던 부분이 반대로 검정색이 같게, 그러니까 컨트롤 I를 이용을 해서 인버트 반전을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레이어 패널로 가주세요. 글자는 가리셔도 되고요. 그다음 좀 현재 레이어 1에 그 재질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재질의 이미지로 알파1 카피에서 만들어 놨던 그 부분을 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셀렉션을 로드를 시키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알파1 카피의 하얀색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셀렉션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셀렉션이 되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의 이미지로 가주시면 이런 식으로 셀렉션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제가 셀렉션을 해제를 할게요. 셀렉션 해제하고 우리 메뉴에 보시면 셀렉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셀렉트 메뉴에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로드 셀렉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로드 셀렉션 메뉴를 선택을 해서 지금 채널 부분을 선택을 해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알파1 카피, 알파1 카피 2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로드를 시킬 거는 알파1 카피에 있던 부분을 로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알파1 카피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그 알파1 카피에 있던 부분이 셀렉션이 되는 거죠. 채널에서 셀렉션을 만들어서 재질 이미지로 오셔도 되고, 또는 재질 이미지에서 메뉴를 로드 셀렉션을 통해서 가지고 오셔도 되는 거고요.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셀렉션이 되셨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밝기 대비를 이용을 해서 조금 어둡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밝기 대비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작업을 하실 때 셀렉션이 지금 가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화면상에 잘 안 보이잖아요. 조금 전에 조절을 할 때도 컨트롤 H로 일단 셀렉션 영역을 잠깐 가려 놓고요. 컨트롤 H로 가린 거예요. 컨트롤 D로 해제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값 조절할 때 그 셀렉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미지 밝기 대비 값이 조절이 되는지 더 편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셀렉션이 되어 있으면 그 셀렉션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밝기 대비를 조절을 해서 약간 좀 더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줬고요. OK 버튼을 눌러줄게요. 지금은 현재는 그 알파1 카피에 있던 부분이 그대로 셀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컨트롤 H를 다시 눌러보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컨트롤 D로 셀렉션 영역은 해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 글자에 여기 보시면 분홍색 부분으로 표현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의 분홍색 부분과 바깥 테두리 부분을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글자의 분홍색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 셀렉션 부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래쪽에 있는 재질 이미지를 레이어를 카피를 시키세요. 카피 시키신 다음에 이 뮤직박스라는 글자의 셀렉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시면은 지금 그 재질을 카피한 곳에 뮤직박스라는 글자의 셀렉션이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딜리트 시켜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영역 반전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I로 선택 영역 반전을 하시고 딜리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뮤직박스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재질 있는 부분을 그대로 따올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뒤에 이제 똑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가려보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알파1 카피라는 부분의 색상을 먼저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이제 색상 변형할 부분을 우리가 만들었던 채널에서 우리가 알파1 카피2에서 하얀색으로 만들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로드를 시켜서 색상이랑 또 엠버스 효과를 주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그 뮤직박스라는 글자에 재질 이미지가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거 선택해 놓으시고요. 셀렉트에서 로드 셀렉션 이용해서 이번에는 채널 알파1 카피 2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하얀색 부분을 가져오도록 할 거니까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알파1 카피 2에서 흰색으로 만들어 놨던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셀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미지 어저스트에 있는 휴 세츄에이션이나 컬러 밸런스 값을 조절을 하셔서 색상을 변형을 시켜 주실 수 있겠죠. 자신이 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형을 시켜 주시고요.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셀렉션은 해제하시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뮤직박스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셀렉션 되었던 부분이 색상이 조절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줄 거거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기 위해서 물론 이 레이어 이름을 선택을 해놓고 아래쪽에서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 지금 선택한 걸 눌러주셔도 되고요. 또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레이어의 텀네일에 해당하는 여기 이 앞부분을 여기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 레이어 1 카피에 적용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베벨 앤을 선택해줬더니 뒤쪽에 글자가 약간 볼록하게 보이죠? 값들은 이제 여러분이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도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OK 버튼. 저는 이너웹을 일단 사용을 했는데 이제 다른 스타일 적용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뮤직박스라는 글자를 만들었고요. 이제는 뮤직박스라는 글자의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 다시 아래쪽에 있는 재질 부분을 제가 카피를 하도록 할게요. 카피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먼저 이 그 글자의 바깥 테두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 글자의 셀렉션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잠깐 제가 이 분홍색으로 바꾼 부분을 가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재질이 있는 이미지에 뮤직박스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셀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글자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려면은 이 셀렉션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확장을 시켜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셀렉션이 되도록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메뉴 셀렉트, 모디피에서 익스펜드를 사용해서 셀렉션 영역을 제가 한 3픽셀 정도 확장을 시키도록 할게요. 확장시키면 원래 뮤직박스라는 글자보다 조금 더 굵은 글자가 써졌죠. 그죠? 그럼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이 글자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딜리트를 시켜줄 거거든요. 컨트롤 쉬프트 I로 선택 영역 반전하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뮤직박스라는 글자는 원래 써졌던 그 글자 그만큼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컨트롤 쉬프트 I로 반전해서 지워서 만들어줬고요. 이제 글자의 테두리가 필요하니까 그거보다 더 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익스펜드로 약간 확장을 시킨 다음에 선택 영역을 반전을 해서 지웠더니 이렇게 우리가 원래 써줬던 하얀색 글자의 뮤직박스보다 조금 더 굵게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됐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두실 거는 뭔가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그러면 지금 레이어 1 카피 2라는 건 스트로크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엠보스 효과를 주셔도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제가 일단 이 흰색 부분의 셀렉션을 만들고요. 원래 글자의 셀렉션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레이어 1 카피 2라는 건 글자의 스트로크를 위해서 선택을 익스펜드로 확장시켜서 더 굵게 써준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글자 선택되어 있는 셀렉션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딜리트로 지워 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글자의 테두리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글자가 전체적으로 굵게 써져 있었고 그 중에서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구멍을 뚫어 딜리트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백그라운드까지 한번 가려보면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3픽셀로 익스펜드 시켜줬던, 확장시켜줬던 그 부분에 해당하는 굵기만 남고 원래 이 하얀색 글자 같던 원래 이미지도 딜리트를 시켜서 글자에 마치 구멍을 뚫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 레이어를 레이어 1 카피 2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그러니까 스트로크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려보면 그쵸? 스트로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레이어를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휴 세츄에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휴의 값을 조정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색깔이 조절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똑같이 컬러 밸런스를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파랗게 나오게 블루 쪽으로 좀 해볼게요. 블루와 샤이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여기 이 레이어에도 제가 이펙트, 레이어 스타일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 1 카피 2의 스트로크에 해당하는 부분에 텀네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오면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이 값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글자의 테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더 볼록하게 나오게 되죠. 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밑에서 효과를 주지 않은 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깊이를 좀 더 줘서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글자의 안쪽 부분과 바깥 스트로크 부분이 따로따로 엠보스가 들어가게 됐죠. 만약 바깥 스트로크 부분을 조금 더 굵게 넓게 표현하고 싶으면 아까 익스펜드로 확장을 시킬 때 조금 더 넓게 확장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알파를 만들어준 다음에 로드 셀렉션으로 선택 영역을 가지고 오고 나서 색상을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벨 앤 엠보스 효과를 줘서 입체감이 있는 문자 예제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